자, 173페이지 7번 문제 갑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달리 정비사업 조합만이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묻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자, 재개발하고 달리라고 표현을 썼다는 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 재개발하고 달리 이렇게 하면은 조합만 한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묻는가. 근데 이제 요게 또 틀렸다고 보려면 아까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시장군수 등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생각하면 또 이게 틀린 질문이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걸 틀린 질문으로 처리했죠. 틀린 질문으로 처리했다는 건 재개발과는 달리라는 표현보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 조합이 안 하고 누가 공공이나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좀 애매하다, 그죠? 뭐 기출 문제라고 되어져 있는, 최신 빈출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재건축은 조합만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이 할 수 없다 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거는 틀리죠. 시장군수 등이 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 2번. 시장군수 등이 직접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공공이 하는 거. 예의씨 들어봤어요? 예의씨 들어봤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그 웬만하면 예의씨는 기억날 건데. 어쨌든 그거는 재건축하고 관계없어요. 예의씨 그거는 재건축하고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이 공공하는 게 7개. 재개발은 8개. 3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한다. 이것도 예전 질문인데 지금은 안전진단을 재건축에서 안전진단하는 목적이 뭐였어? 재건축 여부 결정한다고 표현합니까?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한다고 표현합니까?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한다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 즉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만 나와야 돼요? 위반권자만 나와야 돼. 위반권자만. 안전진단은 누구만 나와야 된다고? 위반권자만 나와야 돼요. 우리 여학집 어디 나와요? 우리 요약집은 31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맨 밑에 나오죠. 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사업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결정하는데 사업 결정하는 게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지요. 여기 사업 결정인데 우리 여기 앞에 무슨 절차가 있었어?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제안할 수 있다. 입안 제한 절차가 있고, 재건축 같으면은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누가 하느냐? 정비계획을 말하는 자, 입안권자가 언제 한다고?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마다 뭘 정해놨어? 정비계획 수립시기 정해놨죠? 그 정비계획 수립시기 됐잖아. 입안식이 됐잖아. 그러면 재개발은 정비계획을 그냥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근데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재건축 안전진단 언제 한다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아시겠죠? 그때는 누가?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의무예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요청해서 제액선에 이렇게 있었는데 기억 안 나도 돼. 한 개만 기억해. 요 제한 있죠. 제한. 입안을 제한하려고 하잖아. 제한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먼저 통과해야 돼? 안전진단부터 먼저 통과해야 돼. 그래서 입안을 제한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뭐 한다? 요청. 응?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시기가 되면 직접 안전진단하는 게 원칙인데 주민이 뭐해서 입안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안전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청으로 안전진단할 때는 제한하려고 주민이 요청했죠.
이럴 때는 안전진단을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30일 이내에 뭐를 결정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랬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자, 왼쪽 페이지 맨 밑에는 1번이 원칙입니다. 위반권자가 동그라미 1번 앞에 원칙이라 적으세요. 318페이지 요약집 1번 앞에 원칙이라 적으세요. 위반권자가 하는 거고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한다고 돼 있죠. 그 위반을 위하여를 뭐라고 이해하자고? 위반 여부 결정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정비계획 위반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거 결정하려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야.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로 뭐가 왔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죠. 그때 하는 게 그게 원칙이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은 위반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 경우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괄호 묶으세요.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안전진단 드는 비용은 본래 위반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사유가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3개 중에 한 개만 기억하자. 기억. 위반을 막기 전에, 제한하기 전에. 요청하려면은 3가지 다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는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 기억에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청했죠. 그러면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요 말 하나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안전진단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안전진단 할 건지 안 할 건지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실시 여부를. 그 실시 여부 결정해서 알려주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30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우리 교재는 밑에 양가로 3번 안전진단 의뢰란 말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조사 등 참고로 밑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안전진단 항목이에요. 구조 안전이나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이것들을 심사를 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밑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을 해라.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은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려면 30일 이내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려면 현지 조사 등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현지 조사 등을 해서 구조, 설비, 마감 노후도 이런 걸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났죠? 이러면은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 기관이 밑에 3개를 적어놨지 박스 안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있죠? 그 2번에 적어놨네. 걔가 민간기관이고요. 1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죠? 3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있죠? 얘놈들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안전진단기관도 민간기관이 있고 뭐가 있다? 공공기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우리 공공기관한테 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시장군수 등 위반권자 지가 나가서 이렇게 보고 구조에 문제가 있네. 뭐 마감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있죠. 아까 방금 공공기관 봤잖아.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얘네들에게 이 현장 검사를 뭐 할 수 있다. 이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제도가 신설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20일이나 알려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안전진단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결정 났어. 그럼 안전진단 하겠지. 누가 안전진단해? 기관이 할 거 아니야. 안전진단 기관이.
그러면 그게 또 양가로 4번 읽어봅시다.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그럼 안전진단 기준도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 이 말이네. 국장이 정한다 말이잖아.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입안권자하고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한테 주는 거야. 그 입안권자한테는 왜 주겠어? 입안권자가 그걸 갖고 지금 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 결정하려고 안전진단 하는 거잖아. 그럼 입안권자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그걸 들고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에 안전진단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뭐한다? 결정해야 된다. 이거 하려고 안전진단 한 거잖아. 그럼 이 지문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지문을 뭘로 바꿔? 입안권자를 시도의사로 바꾼다고. 아니 입안 여부 결정을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만 검토한다.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하는 거 요거 두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전진단 나오면 전부 입안권자만 나와야지 시도의사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돼. 그러면 시도의사도 나와. 국장도 나오고 그 밑에 나옵니다. 양가로 6번. 그러면 왜 얘들이 나오느냐? 이거는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입안권자만 나와야 돼. 읽어볼까? 6번에 1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했죠? 했잖아. 그러니까 지체 없이 특광도지사에게 결과보고서를 뭐 한다고? 제출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제출합니까? 특광도지사가 그걸 들고 뭐 하려고? 요걸 공공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네.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하고 공공기관에다가 다시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의사가 하면은 되는데 시도의사 안 하죠? 그럼 3번에 누구까지 나와? 국장까지 나왔잖아. 국장이 시도의사한테 야 네가 보고서 받았잖아. 그거 한번 제출해봐. 해가지고 또 자기가 직접 하기는 뭐 하니까 시도의사 시키는 거예요. 요거 적정성 검토 의뢰 좀 해봐.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네.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새로 신설된 내용 중에. 그러면 공공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할 때 공짜로 해줘? 돈 받아? 돈 받겠지? 그럼 그 돈 누가 부담하냐 이 말이죠. 시도사 자기가 직접 요청했으면 지가 부담해야 되고 국장이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국장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세요. 4번인가요? 이제 드디어 검토 결과가 나왔네. 시도의사는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뭐요? 잘못 읽었네. 4번 읽어야 됩니다. 시도의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에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 할 수 있다. 요청.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도의사가 적정성 검토를 했잖아. 결과 받았죠. 시도의사가 재건축 결정한 거 쉽게 말해서 지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입안권자 권한이니까 자 입안권자에게 취소해 주세요 라고만 한다고 요청. 아시겠죠? 요청하는 거야. 그런데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즉 재건축 여부 결정은 입안권자 권한이지 특광도지사 시도의사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시도의사가 해도 시도의사가 직접 입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안권자에게 요청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7번의 3번 지문은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을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으로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은 시도의사가 한다, 입안권자가 한다. 입안권자 하지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4번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만 소유한 자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자격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죠.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토지만 있다, 건물만 있다, 이자는 조합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대상이다? 매도 청구 대상인 거야. 재건축은 매도 청구하지요.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 우리 정비법은 예외가 없다. 인, 허가, 관청이 예외가 없어. 인가,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누구야? 시장, 군수 등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비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 허가, 관청이 전부 누구다? 시장, 군수 등이다. 조합 만들 때도 누구한테 인가 받아? 시장, 군수 등한테 받지요? 맞습니다. 8번 문제 하나 보시죠. 8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무슨 말이요? 무슨 인가를 받아서 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업하는 거야?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지 본래.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지. 그 뭔 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해?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겁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3번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공란공걸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얘들이 토지 등 소유자죠.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는 얼마 동의? 괄호 밖에 세대수의 과반수. 그 세입자 옆에 괄호 있잖아요. 괄호. 공란공걸 3개월 전부터 거주했다 돼 있죠. 이자가 임대주택 입주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입주권이 있는 세입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그런데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는 안 받는 경우 있죠. 어쨌든 단서가 있으니까 뭐 이 문장은 옳은 지문으로 보는데 이 세입자의 동의는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 세입자의 동의는 무슨 방식에서만 나온다? 수용에만 나온다니까. 만약에 앞에 지문처럼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소유자 세입자 동의 받는다 그러면 틀린다고. 환지 방식은 세입자 동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4번 3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사유 중에는 자 일정 사유가 뭐요? 세입자 동의 안 받는 거 말하는 거죠. 동의 안 받는 사유 중에는 스스로 개량 또는 수용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용 방식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는 수용 방식은 있어 없어? 없지. 수용 방식이 아니면은 안 받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5번 시장군수 등은 천재집에 나왔죠. 불가피한 사유로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경우에는 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세입자 전체 2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뭔 말이 틀린 건 아시겠죠? 천재지변에 있으면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안 받고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동의는 필요 없고 대신에 여기는 공공만 해야 돼.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시행자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맞죠? 조합을 시행자로 말도 안 되죠? 조합 나오면 벌써 틀린 거예요. 네, 재개발 재건축에만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맞죠? 조합은 얼마 동의? 과반수. 또 가로 묶어볼까?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죠? 또 가로 묶어볼까? 건등 신안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역시 얼마의 동의? 과반수. 또 가로 묶어보세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 가로 묶어보세요. 건등 공동을 할 수 있죠? 공동을 할 때는 얼마 동의 받아? 과반수. 4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22 미만인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또 가로 묶어볼까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 묶어보세요. 건등 신안. 5번 재건축 사업이 천재지변 사용제한 사용금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뭐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재건축도 똑같겠죠. 자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누가 하는 건데? 조합. 근데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천재지변하고
예의시는 공통이거든. 물론 재건축에는 예의시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때는 시장군수등기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지로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다. 뭐 지정개발자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하나 볼까요? 안전진단입니다. 요런 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에 뭐가 도래했을 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자, 이번에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세 가지 요청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개만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요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받아?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는다. 그래서 위반을 제한하려면 제한하기 전에 안전진단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 3번.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 결정을 했죠.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면 특광도지사에게 뭐 한다? 예,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이해가죠? 자, 뭐 11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 다 보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자, 12번 문제를 하나 읽어봅시다. 12번.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 단지 내 건축물 대상. 아까 요걸 요약집에서 안 읽었네.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 단지 안에 뭐다? 건축물. 주택 단지 안에 뭐? 건축물입니다. 자, 주택 단지 안에 주택이라 그러면 맞아 틀려. 그러면 안 되죠.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 아파트만 있어요. 여러 가지 복리시설도 많이 있죠. 그 안전진단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다만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요약집 한번 볼까요? 319페이지를 봅니다. 319페이지 안전진단 대상 있죠?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다음에 정한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정비법에 맞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서 재건축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천재지변이 있으면 당연히 안전진단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천재지변 상황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야 돼? 누가 인정해야 돼? 위반권자가 인정해야 된다니까. 안전진단은 누구만 나와? 위반권자만 나와. 아시겠죠? 나 혼자 천재지변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응? 다른 사람은 다 평온한데 나 혼자 하면 이거는 천재지변이야. 어젯밤 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파트가 무너졌으면 이러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 상황이라고 누가 인정해야 돼? 위반권자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위반권자가 인정을 했다는 말이 없고 천재지변으로 신속히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나오면 천재지변이란 얘기잖아요. 안전진단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위반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서 물어봐.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 그건 틀린다고. 위반권자 인정은. 어쨌든 천재지변이 있으면 안전진단 안 하죠. 두 번째 2번 보세요.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죠. 아니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뭐한다 안전진단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인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 위반권자 한다 이 말이죠. 3번은 뭘로 되고 네 번째. 자,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함시켰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재건축할 때는 본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진입도 등을 만들기 위해서요. 단지가 아닌 부분도 포함시킨다니까. 그럼 불가피하게 포함시킨 그 부분을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야 돼? 위반권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특법에서도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법에서 DE 등급을 받았어. 우리 안전진단도 정비법도 5가지 등급 A, B, C, D, E로 나눠서 DE 등급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특법에서 했잖아. 했는데 D 등급, E 등급이 나왔죠? 그러면 정비법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세요. 12번 문제 1번 지문을 보다가 그랬죠. 다만 주택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했어? 입안권자가 인정했죠. 그러면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천재집에 넣었네.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입안권자가 인정했다는 말이 안 나왔죠. 안 나와도 괜찮다고.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저건 천재지변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입안권자를 시도의사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죠?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노불량 건축물 아까 요거는 안 읽어드렸죠. 요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은 받는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죠.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 받죠. 그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에요. 우리 개발법에서도 동의자수 산정 방법 공부했죠. 우리 혹시 유학집에 그게 나와 있나? 자, 그냥 완료하겠습니다. 뭐 그건 없는데 우리 개발법에도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는 걸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개발법은 어디서 동의받았더라? 개발계획하고 조합 만들 때 동의받았잖아. 그때 개발법은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받는 거 기억나죠? 정비법은 토지 등이잖아. 근데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 거야. 근데 내가 땅을 여러 필지를 갖고 있어. 내가 땅을 100필지를 갖고 있어. 나 동의 몇 번 해? 그 100필지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또 이게 쉽게 이야기해. 내가 100필지를 갖고 있어. 동의 몇 번 한다고? 한 번 하잖아. 그러면 한 필지를 100명이 공유하고 있어. 동의 몇 번 해? 대표자 한 명만 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 공유지 뭐 포함하고 이런 것도 공부했죠? 한 적 있죠? 그럼 정비부터 국공유지 다 동의받아. 관리청 동의받아. 관리청이 소유자야. 소유자를 보고 동의 다 받아. 똑같아. 근데 정비법하고는 차이는 뭐야? 토지가 아니고 토지 등이잖아. 우리 재건축 빼고는 토지 등이 뭔데? 토지, 건축물, 지상권이잖아. 그럼 내가 토지 등을 100개를 갖고 있어. 나 동의 몇 번 해? 한 번 한다고? 토지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 몇 번 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토지 등이냐 토지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똑같아. 그럼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 자, 우리 정비법의 토지 등은 토지도 토지 등이고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서로 달라. 그럼 소유자 몇 명이야? 2명이잖아. 2명. 2명. 그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죠. 이때는 한 명이라고 그래.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지상권이 있을 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수혜 관계없이 한 명이야. 한 명. 한번 봅시다. 그럼 13번에. 자, 토지등 소유자 재개발이죠. 자, 갑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야? 토지 동사 수를 묻는 거죠. 자, 그 위에 박스는 뭐예요? 박스는 지금 박스는 우리 법조문을 실어 놓은 거고 밑에 표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밑에 표를 보면 됩니다. 위에 박스는 해설이라 보면 되겠네.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A가 있죠. 그런데 4번, 5번 보니까 A가 또 있죠. A가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 A를 1번지도 갖고 있고 4번지 토지 건물도 있고 다 있어요. 묶어서 그냥 한 명이야. 네, 공유는 A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냥 1번지, 4번지, 5번지 다 합해서 한 명이에요. 2번지 보세요. 토지 소유자 B, C, B, C, I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B, C, I를 묶어서 한 명이에요. 지상권자도 D, E, H를 묶어서 한 명이에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죠. 묶어서 한 명이야. 그럼 2번지는 6명을 다 합해서 한 명이야, 그냥. 2번지는 6명을 다 합해서 한 명이고, 3번지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각각 소유자죠. 그 3번지는 2명이야. 3번지는 2명. 4번지, 5번지 다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 1번, 4번, 5번 1명. 2번에 1명. 3번에 2명. 그러면 4명인가요? 4명이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14번 문제 하나 봅시다. 14번. 옳지 않은 것.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정확하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얘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뭘 공급해? 건축물.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합니까? 하잖아요. 관리처분을 안 하는 거 없잖아. 관리처분은 얘는 뭐를 공급해? 뭘 공급하긴 주택 공급하지. 아까 재건축은 주택인데 오피스텔이 들어갔고 여기는 주택이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있다.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시행자가 뭐만 해줘?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토지 등 소유자가 뭐해? 스스로 주택을 보증계. 맞죠? 스스로 개량하는 보증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4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자 재건축은 뭐를 짓는다고 그래야 돼? 주택이지. 주택 부대 복리. 그런데 거기다가 뭐 오피스텔. 건축물에서 틀렸다 이 말이잖아. 표현 자체를. 근데 뒤에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있어 없어? 없죠. 수용 방식 없어. 없습니다.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좋죠? 수용 방식 있죠? 주택을 건설했네. 주택 건설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이죠. 우선 공급. 자, 대지를 공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주거환경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 아니면 뭐 환지. 환지도 되죠? 둘 다 되죠. 2번 재건축은 22 미만 틀렸죠? 22 미만일 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재개발. 재개발. 옳은 걸 찾는 건데 1번이 틀렸다는 얘기네. 응? 환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만자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2번은 뭐 재개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2번은 재개발이고 3번은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원의 선임,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하여 건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 여기 뭐 최근에 뭐 신설된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이거는 5년 5천만 원짜리죠. 5년 참고하세요. 우리 시험에 뭐 물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자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포함해라. 이 말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이제는 시공자와 철거업자가 동일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벌써 틀렸죠? 재건축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건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뭐 뒤에 가서 보시도록 하죠. 어쨌든 5번 지문에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이렇게 만약에 바꿨죠. 그럼 맞습니다. 재개발 같으면은 시행계획인가 받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니까 재개발로 바꾸면 맞아요. 자, 16번 문제 뭐 절차를 물어봤죠. 절차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1단계, 2단계만 잘하면 알면 되죠. 자, 뭐 이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재건축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안전진단이잖아. 뭐 기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나오지만 그죠? 안전진단에서 만약에 위반을 제한할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고 사업 결정했죠. 그럼 2단계 시행자 나오죠. 시행자는 추진위원회 만들어 조합 만들잖아. 시행계획인가 나오죠. 그 다음에 3단계 분양신청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철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18번 문제는 어쨌든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요게 맨 처음에 신설되고 2003년도 신설되고 한 번 나오고 우리 시험에 안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거 또 19번 문제 있죠. 19번 문제도 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아예 안 보겠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자, 이제 20번부터가 우리 정비사업의 이제 조합 설립 동의가 나오는데 21번이 시공제 선정이 나왔고요. 자, 우리 정비 사업의 시행자 중에 조합은 무조건 출제되죠. 근데 조합은 또 내용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약집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받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조합을 만들 때 조합에서는 맨 처음에 뭘 공부하죠?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알아야 되겠죠.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은 뭐죠? 법인이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은 법인이다.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의 차이는 일단 우리 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무슨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죠. 개발조합은 누가 만들었어? 토지 소유자. 여기는 개발조합은 7명이죠. 여기는 일단 몇 명 시작해?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비교해서 가야 돼. 항상 우리 공법 무조건 비교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조합을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 얘네들이 정관 작성하고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지.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 법인이잖아. 법인은 필수 설립 절차가 뭐예요? 등기잖아. 등기 안 하면 조합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등기해야 조합이 뭐 한다? 성립. 등기해야지 법인계획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공공지원하면 추진위원회가 없다고 그랬죠.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유자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야? 정관 작성. 이게 이게 개발조합이잖아. 개발조합은 소유자가 바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에 나온다고. 얘하고 이거 비교했잖아. 조합은 뭘로 운영했는데? 정관. 추진위원회는 뭘로 운영해? 운영규정. 그리고 이 정관에 관해서 동의받죠? 동의. 조합 만들 때. 여기는 운영규정하고 요 오인의 위원에 관해서 동의받잖아. 추진위원회는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개만 만들어서 가라는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얼마 동의받으면 돼? 과반수 동의받으면 돼. 한 개만 만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시장문수 승인이 뭘 받아? 승인을 받아. 조합은 뭐 받는데? 인가 받는데. 그러니까 요 조합 동의 알아야 되죠. 조합 동의. 우리 정비법에 조합 만들 때 누구한테 인가 받아? 누구한테? 아까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 저분 누구한테 받아?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받아. 인가받고 30일에 등기하고 이러면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조합 만드는 동의에서 우리는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두 개밖에 없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 설립 동의를 우리가 알자 이 말이에요.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 이 조합 설립 절차 물으면 동의 묻지 뭘 묻겠어. 동의 말고는 뭐 물을 게 없는데. 자, 재개발은 4분의 3. 그렇지, 2분의 1. 우리 정비법은 큰 게 뭐예요? 큰 게 소유자 숫자잖아. 작은 게 토지 면적. 개발법은 반대야. 4분의 3, 2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의받아서 인가받고 등기하는 거야. 근데 재건축은 이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 주택단지인지 주택단지가 아닌지에 따라서 달랐죠. 주택단지는 집합건물이잖아. 집합건물은. 자, 전체와 동해 동의가 있었죠. 전체는 구토 다 받았지, 구토. 근데 동은 뭐만 받았어? 우리 리모델링이나 우리 집합건물법의 재건축은 구토라고 안 하고 의결권이라고 그러잖아. 구의. 리모델링도 구의라고 그래. 여기도 구의. 근데 재건축은 의결권이라 안 하고 뭐라 한다고? 토지 면적. 이 의결권이 토지 면적과 같은 말이야. 쉽게 말해서 대지권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동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봤죠? 이거 무슨 말 이해하고 있죠? 이거 많이 했어. 이거 처음 이거 뭐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9만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 각각 얼마? 전체는 4분의 3 똑같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전체는 4분의 3이 똑같아. 근데 동해 구분 소유자는 얼마 동해받아? 가반수. 아시겠죠?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니면 이거는 집합 건물이 아니죠? 아니잖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얼마? 똑같아. 전체는. 소유자는 4분의 3. 근데 여기 토지 면적이 있죠? 여기 얼마야? 3분의 1. 이거 동의수 기억하는 거죠.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리고 아까 이 도기사수 산정 방법이 공부하셨잖아. 기억났어요? 20번이 그 문제니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있죠. 21번. 자, 요거는 21번 시공자 선정인데요. 자, 우리 요약집에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어디 있느냐? 요약집에 331페이지를 한번 펴볼까? 331페이지. 거기 펴보면 우리 정비사업의 계약 방법이 나옵니다. 계약 방법. 정비사업의 계약 방법은 각종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일반 경쟁에 붙여라. 아시겠죠? 일반 경쟁에 붙여라.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 수의계약도 있고 지명 경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명 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근데 지명 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신설된 내용이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고 넘기면 시공자 선정이 나오죠. 양괄호 2번, 3번, 4번 시공자 선정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 뭐라고 물었느냐?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하고 일반 정비사업의 계약 방법은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계약이잖아. 시공계약. 시공계약하고 일반 다른 계약은 계약 방법이 같다 다르다? 같아 달라? 다르니까는 적어놨을 거 아니야. 똑같으면 뭐하러 또 거기 또 별도로 적어놨겠어.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은 일반 계약 방법하고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2번은 누가 선정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가십시오. 시공자 선정 시기나 방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조합이 너무 뭐라고 이게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아시겠죠? 시공업체 선정하면서 뒷돈을 막 받고 저 시공자 선정 이런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조합하고 건설업자가 붙어버리는 걸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건설업자 노하우 건설업자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 건설업자 못 만나게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만날 수는 없어. 조합하고 건설업자가 안 만날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풀린 상태입니다. 지금은 풀린 상태예요. 그래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이제는 뭐만 떨어지면 된다고 그랬어?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조합은 시공자 선정할 때 뭐만 나면 돼?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 돼. 그 첫 번째 그거 기억하시는 거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그 말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두 번째 시공자를 선정하든 뭐 하든 선정은 다 총회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선정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경쟁 입찰. 아시겠죠?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인데 입찰이 붙었는데 2번 이상 유찰됐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돼. 무슨 방법? 경쟁 입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아니야. 수의계약 말이 나오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됐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조합원이 몇 명이야? 100명 이하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경쟁 입찰로 갑니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는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건 조합을 안 만드는 거잖아.
얘는 절차가 구역에서 바로 어디로 가? 시행계획 인가로 바로 가지. 그래 얘는 시행계획 인가가 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시행계획 인가 받은 후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행계획 인가가 났다는 거 모든 게 확정됐죠. 이제는 건설업자는 진짜 와서 뭐만 해?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리가 발생할 염려가 적죠. 그러니까 얘는 경정입찰이요, 규약이요. 규약. 토지동 소유자는 뭘 만들어? 규약 만들잖아, 규약. 그래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에 시장군수 등이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군수 등이 하면은 비리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면 시공자 선정 의무 규정을 둘 이유가 없지? 없는데 두고 있죠.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신설한 이유가 뭐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한다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누가 하는 건데? 조합이 하는 거잖아. 그걸 뺏어서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경우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시장군수 등이 하지만 주민들이 시공자를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공자 추천의 의미가 뭐야? 그 아파트 브랜드 선정을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시장군수 등이 할 때 무슨 비리 때문에 두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이 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본래 누가 해요?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시공자 추천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본래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무슨 방식으로 해? 관리 처분 계획. 이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재개발 사업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이때도 주민들이 시공자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 추천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할 때. 그때는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뭐 우리 문제들 보면은 1번에 가지고 뭐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 그걸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끊으세요. 거기까지 끊어. 그러면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이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무슨 방법?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거기까지도 끊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시공자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물론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역시 수의계약은 몇 번 이상 유찰? 2번 이상 유찰. 그럼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이 시행자는 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문제로 돌아오세요. 21번. 박스 안에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한다? 조합 설립인가? 총회에서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또는 뭐 수의계약은 2번 이상 유찰됐을 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 적으세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는 뭘로 정할 수 있다? 정관 동그라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번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죠? 20인 미만인 경우죠. 토지동 소유자는 바로 구역에서 어디로 가?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게 확정됐으니까 경쟁 입찰이다, 규약이다. 규약. 그 규약을 우리 시험은 뭐라고 바꿔서 물어봤을까? 경쟁 입찰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겠지. 자, 22번은 또 뭐 매도 청구가 나와 있네요. 매도 청구. 이 정비 사업이 좀 이게 전진이 좀 잘 안 된다. 전진이 좀 잘 안 된다. 쉽지가 않다.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도 청구는 정비법도 나오고 건축법도 나오고 주택법 세 군데 나오죠. 건축법,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에는 매도 청구 절차가 한 줄도 안 나와. 딱 뭐라고 나와 있어? 3개월 이상 협의해라. 아시겠죠?
시가로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어디에서 매도 청구가 나오는지만 그것만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정비법은요. 집합건물법 준용 안 하고 여기서 적어놨다니까. 이 매도 청구하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매도 청구 당했잖아. 아파트 팔고 뭐 샀어? 말 샀잖아. 말이 생각난다는 걸 이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재건축이 안 돼 있어. 그러니 그럼 나만 지금 아파트 지금 팔고 나갔잖아요. 다시 사고 막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 이제는 매도 청구도 시행계획 인가 있고 나서 해라 이 말이야. 나중에 수용도 언제?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보고 수용하잖아. 매도 청구도 시행계획 인가가 나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때부터 매도 청구 절차 진행되는 거야. 자, 시행계획 인가가 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우리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자는 조합은 안 되죠. 아까 건물 토지만 가진 자 이런 자도 조합은 안 됐잖아. 그 다 매도 청구 대상이야. 근데 지금은 건물 토지만 가진 자는 무조건 매도 청구 대상이야. 걔한테는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자, 시행자 지정에 동의 안 한 자 이런 자들한테는 한 번 더 물어보라는 거야. 네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그걸 갖다가 독촉을 하고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는 며칠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돼. 2개월. 2개월 이내에 만약에 아무 말이 없죠. 화답을 안 하죠. 그러면 동의 안 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으로 본다. 화답입니까? 뭡니까? 회답입니까? 2개월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이제 동의 안 하겠다고 연락 온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동의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죠. 동의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2개월 이내에 뭐 한다고? 매도 청구를 한다. 그 2개월, 30일, 2개월. 그게 이제 절차인데 여기 중요한 건 조합 설립인가입니까? 시행계획인가 고시입니까?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22번에 1번 있죠. 재건축 사업 시행전은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30일. 거기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그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거기 조합 설립인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고 몇 개월? 2개월인 회답해야 된다. 3번.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2개월 이내 조합 설립 또는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이제는 누구까지 들어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자도 들어가죠. 이자들에게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과 그 권리를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2개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거나 5번에 시장문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시행에 동의를 안 했죠. 그러면 그 자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이 매도 청구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번은 우리 지금 물어본 적이 없어. 안 봐도 됩니다. 저 5분만 쉬었다가 좀 더 가겠습니다.